아 나와요? 왜 나왔지? 오늘 누가 안 왔나? 내가 여덟 번 보고 왔는데. 테이머는 물방 아닌가? 못 받은 사람. 여덟 번인데. 왜 안 왔지? 테이머 물방 아니야? 아니야. 일단 간단하게 그 노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지할 것도 좀 있고 몇 개. 우선은요 가장 중요한 일정 관련된 걸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 지금 하시는 거 다 멈춰주세요. 끝나고 하시기 바랍니다. 못한 거죠. 그 다음 주 가만 있자. 니네가 수급반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다음 주 목금토에 출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주 일요일 날 12시쯤 혹시 괜찮으세요? 시간 안 되는 사람. 이번 주 일요일 날 12시. 2시 반에 수업 있는데. 2시 반에요? 네. 2시 일단 수업은 1시 반에 끝날 건데 테스트나 이런 거를 일단 보긴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 시험 먼저 보고 데일리 못한 거는 뭐 가서 이제 해서 이제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일단 수업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혹시 또 12시에 학원 있어요. 학원 있다고? 네. 나 진짜 올 거. 12시 반에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끝나요? 3시 반에. 3시 반에 끝난다고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민재랑 겹치잖아. 원래 진짜. 저 근데 그 전에는 없어요. 아침에는. 아니, 아침엔 내가 안 돼. 아침엔 내가 힘들어서 안 돼. 6시부터 가능해요. 6시는 좀 에바예요. 아니 원래 점심 때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거기만 빠지면 돼. 그러면 잠깐만요. 혹시 월요일 날 5시는 혹시 시간 안 돼요? 돼요. 학교 끝나고 가고. 네. 안 되는 사람 혹시? 근데 문수 너 국어학원 있잖아요. 학교 끝나고 아니고. 쌤 꺼내 안 된대요. 그거 타이밍. 저 월요일 6시 학원 있어요. 쌤 저희 4시에요 4시. 야 오늘 3시 반에 끝나요. 6시잖아. 3시 반에 끝난다고? 네. 4시에 가능해요? 저희 아니 어차피 너 안 된다며. 6시. 저 6시. 6시에? 네. 수업만 하면 1시. 일단 수업만이면은 할 수 있는데 테스트지를 그날 따로 받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나오고 가자. 아니 우리 3시 반에 끝나죠. 네, 그 월요일이 무슨 월요일이에요? 그 월요일이 무슨 월요일이죠. 날짜가 며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27일이요. 네. 제가 잠깐만요. 원래 일요일 12시에서 2시 반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 날 아까 4시라고 했나요? 월요일 4시. 4시에서 6시 반으로 할게요. 근데 수업은 5시 반까지예요. 수업은 5시 반까지인데 뒷시간 테스트로 괜찮은 겁니다. 이제 네. 일요일 날 11시 반 어때요? 아니 아까 안 된다며요. 일요일 날 11시 반이면은 1시간 반 하면은 1시잖아요. 네네. 제가 국어는 30분 미룰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까 말하지 자식아. 그냥 이때 해요. 월요일 날 4시에서 5시만 할게요. 알겠죠? 또 안 되는 사람 혹시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딴 게 아니라 이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목금토에 제가 수술을 해야 돼서 그래서 입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안돼. 그래가지고 그때 작년에 손목 그거야? 손목? 아니 그거 아니에요. 아니야 딴 거 옛날에 말씀해 주신 거는. 옛날 거 말씀해 일단 말씀해 준 그러냐?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그때는 이제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개겼는데 계속 개겼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병원을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의사한테 욕 먹었어요. 뭐 하냐고. 그래갖고 이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큰 수술은 아니었는데 원래 이제 여기 이제 제가 담석이 있거든요. 쓸개 쪽에. 근데 이제 그 담석만 빼는 이제 복강경으로 이제 돌 빼내는 수술인데요. 원래는 그거였는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계속 방치를 해둬갖고 이제 담낭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쓸개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담낭염이 걸리면 무조건 쓸개를 제거해야
맞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제 저 쓸데없는 놈이 됩니다. 진짜 쓸개 없으면 소화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소화랑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가 그래서 이게 이 쓸개를 이제 자르는 거예요. 쓸개 절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쓸개 절제 수술. 이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원래는 거기까지 안 가도 됐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개경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2주 전쯤에 이제 응급실을 잠깐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원래 바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아니 나 출근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계기다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갔었죠. 며칠 전 이제 엊그제인가 이제 그 진단서랑 뗄 겸 해갖고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확정 지어갖고 그 확정된 게 이제 금요일인데 이제 수술을 하기 전날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퇴원 언제 하냐. 그래서 이제 목금토일 이렇게 일요일 날 이제 퇴원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사한테 뭐라 했냐면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내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인데 애들 지금 중요한 시기라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혹시 줌 수업하면 안 되냐고. 줌 수업하면 안 되냐. 이제 안 된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금액을 알아봤는데 3인실, 2인실, 1인실 이렇게 있거든요. 3인실이 38,000원이에요 하루에. 2인실이 6만 얼마가 그랬어요. 점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내가 1인실 한 10만 원 정도 하겠구나. 그럼 이제 10만 원 내고 그냥 1인실 가서 아무도 없으니까 줌으로 수업해야겠다. 원래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1인실이 40만 원인 거야. 와 3일 있으면 120만 원이네. 그래갖고 이건 좀 에반데. 그래서 이제 그 어차피 그리고 의사도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 원래 하려 했었는데 왜냐면은 배를 어쨌든 빵꾸를 세 군데를 뚫는데 근데 이제 배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말을 하면은 근데 이제 미쳤냐고 나한테 의사가 뭐라 해갖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줌으로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강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면 4시 이때로 알고 있을게요. 제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 우리 단톡방에다가도 제가 공지를 좀 해두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였고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이제 내신에 이제 관련된 거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제가 정규반에서는 이제 종종 했던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가장 변동이 많은 시기예요. 성적적으로요. 그러니까 고2에서 고3이 됐을 때는요. 고2 2학기 성적에서 좀 연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근데 고1에서 고2 시험은 좀 변동이 좀 많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성적이 작년에 좋았던 아이들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성적이 안 좋았다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거의 매년 있어요. 매년마다. 왜냐면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가요. 생활적으로는 제일 바쁘거든요. 제일 바빠요. 고2 때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요. 과목이 제일 많아서예요. 과목이 많잖아요. 그렇죠? 과목이 많다는 건 뭡니까? 시험 공부해야 될 게 많다는 거고 수행평가 해야 될 게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바쁘고요. 생기부적으로도 고2 때가 제일 바쁩니다. 실제로요. 근데 공부는 제일 안 해요. 고2 때 애들이. 왜냐면요. 고1 때 여러분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봐. 작년 이맘때 3월에 딱 이제 고등학교 들어왔어. 그럼 마인드가 다 뭔 줄 알아요?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 때 잘했었지만 또는 잘 못했었지만 내가 이 고등학교 이제 처음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다 이런 마인드야. 그래서 죄다 무슨 뭐 이제 초반에는 다 열심히 해요. 선생님이 야 이거 하면 생기부 써줄게 저요 다 손들고 다 이러는데 지금 아무도 손 안 들걸? 그러니까 1년 우리가 초창기에는 다 그랬다고요.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1년 맛을 봤잖아요. 맛을 보고 이제 대충 이제 나의 위치를 알았어. 내 실력은 이 정도구나. 이 위치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안 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고3 때는요. 고3이라는 압박감 때문에 힘든 거지 그 어떤 이제 그 생활적으로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너도 나도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고3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억지로라도. 근데 고2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바쁜데 가장 공부는 안 하는 시기. 그때가 바로 고2입니다. 그래서 이때 성적 급락이 아주 많이 변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자, 여러분 중에서 작년 성적 나는 만족한다. 작년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봐요. 없죠? 없죠? 작년 성적에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당연히 더 잘하고 싶잖아요. 영어를 하나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1, 2등급 받고 싶고 수학을 본다 하더라도 당연히 1, 2등급 받고 싶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보다 성적이 오르기에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좋은 기회라고. 게다가 여러분 2학년 때는 이제 필수적인 게 뭐냐면요. 7월달이죠. 7월달.
7월달. 이 7월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름방학 하기 전 시즌 요때가 되겠죠. 그래서 7에서 8월이 될 텐데요. 이때 여러분은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됐든 뭐 다른 뭐 정규반 담당 선생님이 됐든 아니면은 뭐 원장님이 됐든 다른 학원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상담을. 여기서 이제 상담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가장 중요한 1차 상담은요. 나 수시해야 될까 정시해야 될까 이걸 일단 기반으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서 정시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요. 왜? 정시는요. 너무나 기나 길고 힘든 싸움이에요. 너무나 힘들어요. 확률도 수시에 비해서 확률이 낮습니다. 당연한 거죠? 왜? 수시는 6장이지만 정시는 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확률상으로 따져도 당연히 수시가 압도적으로 대학을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수능에 대해서 비교적 부담이 적잖아요. 정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수시로 대학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번 2학년 1학기를 조지면요. 솔직히 말할게요. 답이 없어요. 많이 내려갑니다. 이번 1학기를 조지면. 이번 1학기를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마친다. 생기부가 됐든 뭐 성적이 됐든 성공적으로 마친다면요. 그러면 2학기로 한 번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하나 더 넣은 거야. 코인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이번 성적을 잘 받으면. 2학년 2학기 때 또 역시나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 코인 한 번 또 더 넣는 거야. 3학년 1학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수시로 대학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이번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생기부가 됐든 뭐 성적이 됐든 일단 조진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많이 이제 떨어져요. 수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 생기부가 중요하냐 성적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당연히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성적이에요. 일단은요. 왜냐면 우리가 수시에는 3가지가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교과 있고 학종 있고 논술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모두 다 성적이 들어갑니다. 맞죠? 성적 안 들어가는 전형이 어디 있어요? 물론 논술 100% 전형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논술 100%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적이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교과는 성적만 보는 거고요. 학종에서 성적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논술도 성적이 들어가고요. 다 성적 들어가요. 근데 생기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학종밖에 없습니다. 됐어? 그러니까 일단 1순위는 성적이 높아야 돼요. 일단 성적이 높으면요. 선택지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이번 2학년 1, 2학기 일단 1학기부터 시작이니까 이번 1학기에 그냥 좀 과감하게 말할게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번 2학년 1학기 때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향후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아까 7, 8월에 제가 상담 받으라 했죠? 상담을 받을 때 준비물이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그 준비물이 어떤 거냐? 첫 번째 일단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모든 성적표 모든 과목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든 모의고사 성적표 이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나의 학습 성향이 어떠한가? 학습 성향은요, 저는 3가지로 나눕니다. 3가지. 첫 번째, 성취형. 성취형은 뭐냐? 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고 목표로 하는 과가 있어. 여기를 못 가면 난 무조건 재수할 거야. 이게 성취형이에요.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을 무조건 가겠다. 성취형. 그 다음에 안정형이 있습니다. 안정형은 뭡니까? 나는 죽어서 깨어나도 재수하기 싫어. 그냥 나 성적 맞춰서 갈 거야. 내가 그냥 뭐 성적 맞춰서 그냥 나쁘지 않은 대학이면 갈 거야. 이게 안정형. 그리고 세 번째가 중립형이 있습니다. 중립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고 싶은데 목표로 하는 대학에 못 붙었어. 그래서 근데 재수하기에는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붙은 대학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약간 이런 거. 이게 이제 중립형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자 본인들이 어떤 성향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좀 생각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상담을 받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생기부도 있죠. 준비물에 참 1학년 거의 생기부, 2학년 생기부는 열람이 안 되니까 그래서 1학년 생기부 보고 여러분의 이제 학습 그 성향 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여태까지의 성적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 이걸 종합해갖고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결정을 짓는 거예요. 너는 뭐 작년에도 제가 했거든요. 고2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딱 20명만 받았어요. 왜냐면 하루에 1명 했는데 1명 상담하는데 제 기준으로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명 이상을 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스케줄상. 그래서 하루에 1명씩 해서 방학 기간 20일 동안 딱 해갖고 이제 4주 동안 해서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도 할 계획이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20명 끊을 건데 그때 30분 만에 마감됐거든요. 제가 그 공지하자마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지를 했는데 본인이 상담할 생각이 있다면은
빨리 요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중에 어찌됐든간. 그래서 그 상담 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어떤 친구를 보면서 야 너는 1학년 생기부가 대단히 좋은데 너 이제 주역부 친구였는데 너가 이제 과중반이고 성적도 좋으니까 너는 학종으로 가라. 근데 네가 목표하는 대학이 여기잖냐. 그러면은 너 요거 성적 좀 더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친구는 너는 지금 수학은 내내 1등급 나왔는데 국어가 너무 낮네. 국어가 4, 5등급이었거든요.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지금 생기부를 봤을 때 생기부에 특색이 없어. 그럼 너는 학종으로 가긴 힘들어. 그럼 너는 뭐가 제일 좋냐? 넌 수리논술 준비해야 돼. 그래서 너는 2학년 2학기 그 이제 내신 대비 다 끝나자마자 수리논술 학원 등록해. 그래서 너 수리논술 준비해라. 지금 수리논술 준비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마다 다 방향성이 달라요. 뭐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아까 이제 학습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고 했죠. 내가 만약에 선생님 저는 죽어답게 나도 재수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눈을 많이 낮춰야 돼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학습 방향성이나 어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태도나 하루에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변수가 많아요. 이게 개인마다. 그래서 이제 상담이 좀 오래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본인이 목표하는 뭐 진로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표하는 뭐 대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요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2학년 때 그래서 이런 거 고민도 해야 돼. 공부할 것도 많아. 수행도 많아. 학교 활동도 할 것도 많아. 그래서 바빠요. 바빠. 아마 지금이야 이제 중간고사 초창기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직은 눈빛이 살아있거든. 저는 한 3주까지 갈 필요 없어. 한 2주만 지나면은 건에 졸고 있을 거예요. 2주도 길게 본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 졸고 있을 거야. 아마 피곤해가지고 또 이러고 있다가 쌤, 저 이것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수행평가 한창 할 시즌 되면 이제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맨날 말하는 거지만 뭐 피곤한 거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게 나로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나로서 왜냐면 내가 그래 피곤하지? 자 이럴 수가 없잖아 내 입장에서. 왜냐면 그렇게 해버리면 본인들 손해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나 힘든 1년이 되겠지만 또 바꿔만 하면 이번 1년으로 인해서 많은 게 바뀔 거예요. 많은 게. 앞으로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게 이번 1학기이기 때문에 1학기에 여러분이 좀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당연히 다른 과목도 여러분이 잘 하셔야겠죠. 그리고 뭐 학습적인 상담이 됐든 진로가 됐든 입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언제든지 그런 거는 저한테 편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언제든 도와줄 거니까. 아시겠죠? 네. 자, 키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 지금 교과서가 이번에 시험 범위가 좀 그러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교과서 2개 과에다가 그 스팅라이트가 4개 강의였는데 4개 강의 지문수로 따지면 대충 한 20 지문인가? 20 몇 지문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정도 됐고요. 맞나? 이게 아니네. 아무튼 20 몇 지문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모의고사까지 나온다면은 거의 한 40분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근데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시험 범위가 36지문 정도 됐었어요. 36지문. 작년에도 그 정도 되긴 했었어요. 작년에. 네. 아무튼 그래서 시험 범위가 많다라는 거는 우리가 진도를 빡빡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고 또 데일리 테스트 분량이 많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빡빡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얼른 해야겠죠? 교과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분석서 보시면 돼요. 분석서. 자습서, 소리. 컬러로 된 자습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분 해석 테스트 볼 때 이제 채점했던 그 요 자습서예요, 자습서. 그래서 이제 또 오랜만에 하는 거고 우리 또 이제 가은이 맞지? 가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내신 대비를 작년에 안 해봤으니까 좀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아까 전에 나눠드렸던 요 통합본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받은 대로 이제 앞부분에는 이렇게 분석서가 나와 있고요. 대부분 어법 관련된 내용 위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워크북이 있고요. 이 워크북은 아시다시피 숙제용입니다. 숙제용. 요거를 이제 제가 매번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이제 내가 이제 매번 단톡방으로 보내주잖아요. 다음 시간에 숙제 뭐다? 그리고 저기 뭐야
진도 어디 나갈 거다, 뭐 자료 뭐 줄 거다, 뭐 이런 거 제가 공지하니까 그 매일매일 올라가는 단톡방 내용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숙제에서 내가 숙제를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고 헷갈리시면요, 반드시 저한테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카톡을 하시거나 문수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전에 주역고 1학년의 친구가 첫날부터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 숙제를 몰랐던 거예요. 워크북이 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왜 안 물어봤냐 했다가 나한테 한번 깨졌거든요. 첫날부터. 그래서 모르면 물어보세요. 모르면 아시겠죠? 그리고 저 예전만큼 뭐 여러분도 뭐 그렇게 겪은 건 아니지만 저 예전만큼 뭘 안 해요. 뭐야 이 반응 뭐야? 됐어 넘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자 2과 내용부터 볼 건데 여러분 그 2과 다 끝났죠? 네. 그 학교에서 진도 3과도 끝났나요? 3과 아직 3과 진행 중? 시작 안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그럼 뭐 2과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미리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자면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적인데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죠. 첫 번째가 카스텔 이야기, 두 번째가 리시타르 이야기, 세 번째가 터깅, 줄다리기 이야기죠.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카테고리별로 시사하는 바가 달라요. 시사하는 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글을 왜 썼냐.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 뭐 문화재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 핵심은 뭐냐. 문화재 잘 보존하자. 결국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단순하게 문화재를 잘 보존하자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카테고리별로 달라요. 예를 들면 카스텔의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진도 다 나갔으니까 미리 얘기하는 거야. 카스텔이 인간 탑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카스텔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뭔지 알아요 혹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1차. 맞아요. 단결이에요. 단결. 협동심, 단결성 이걸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니까 우리는 단결에 관련된 키워드를 알고 있어야겠죠. 유니피케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 리시타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뭘까요? 리시타르 이야기. 그거 문화 지키는 거. 문화를 지키는 거. 뭐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무형문화재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정체성에 관련된 키워드,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턱이 이제 줄다리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줄다리기 이야기는 이제 본문 맨 뒤에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초반 파트에는 이제 뭐 나라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 나왔는데, 그 줄다리기 이야기에서의 핵심은요, 그 무형문화재가 어떤 이 줄다리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식의 일종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에 관련된 좀 세부적인 내용들, 뭐 이런 게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교과서에서 시험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어떤 걸까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거는요, 객관식 기준으로 말할게요. 일단 내용일치입니다.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내용일치, 세부 내용일치.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이 문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법입니다. 어법 같은 경우는요, 골고루 나왔는데 객관식으로 나온 적도 있고요. 서술형으로는 거의 매번 나왔습니다. 니네 그 서술형 바꿔 쓰는 거 알죠? 6점짜리 문제? 그게 대부분 교과서에서 나왔거든요. 교과서 아니면요, 장문 독해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이번에 너네가 스톱라이트 들어가는 게 잠깐만 몇 강이었다? 3, 4, 9, 10강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3, 4, 9, 10강에는 장문 독해가 없어요. 장문 독해가 없어. 그럼 그 말인즉슨 이번에는 어법 고쳐 쓰는 걸 어디서 낸다? 교과서에서 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일단 교과서에서 낼 수 있는 거 내용일치, 어법, 후보군에 있겠죠? 이 두 개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법과 내용일치의 공통점이 뭘까요? 세부적인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거. 그래서 전체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면 서술형으로 교과서에서 또 잘 나오는 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혹시 이 유형 기억나요? 교과서 지문 딱 주고 난 다음에 이거 표로 빈칸 만드는 거예요. 5개. 그래서 빈칸 5개 쓰는 거 있죠. 뭔지 알죠? 작년에 나왔던 거 매번. 이것도 교과서에서 많이 낸단 말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한 도시파 있죠? 도시파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교과서가 2개과가 나오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나 같으면 어떻게 낼 것 같냐? 한 과에서는 어법 서술형 내고 한 과에서는 이걸 내는 거예요. 나라면 이렇게 낼 거예요. 나라면. 됐어? 니네 서술형 몇 문제 나와? 5문제 나오죠. 그럼 5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내느냐? 교과서에서 어법 하나 내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표 빈칸으로 내는 거야.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3개는 이제 뭘로 낼까? 요약형 내는 거죠. 요약형 서술형 하나 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너네 이 주역부의 시그니처 문제 있죠. 저기 뭐야 지문 주고 빈칸 2개 풀어놓는 거 AP. 뭔지 알죠? 이 본문에서 찾아서 어영 변화 가능하게 써라 이 문제. 그래서 이제 뭐야 이제 빈칸 문제. 요약이 보통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작년에 많이 나왔던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이런 거. 이제 이렇게 5문제 나올 거라고. 됐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출제할 수 있는 건 이 2개밖에 없어요. 왜냐? 요약이랑 빈칸 2개 뚫는 거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 쓰기 여기에서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출제한 적은요 역사상 한 번도 없습니다. 주역에서 다 외부 질문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의고사나 스특 라이트에서 이 3개로 낼 거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낼 수 있는 거는 이 2개라고요. 이렇게 이번 서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교과서를 학습할 때와 외부 지문을 학습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냐고. 교과서를 학습할 때는요 세부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겠죠. 그리고 표 형식의 요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파생어라든가 유의어라든가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춰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야. 세세하게. 자 반대로 모의고사를 공부할 때는요 웬만한 객관식이 다 모의고사나 이제 외부 지문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도 물론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세부적인 내용, 일치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어느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어법이 나올까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서 중요한 거 위주로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볼게요. 첫 문장부터 갑니다. Ou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우리의 무형문화재가 is a bridge, 다리랍니다. 어떤 다리냐? Linking our past and our future,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랍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지금 이제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에 대한 일단 그 개념부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래요. 무형문화재는요. It is a way, 그것은 방식이랍니다. 즉 무형문화재는 방식인데요. We understand the world,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the means, 수단인데요. By which we shape it, 우리가 그것을, 즉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랍니다. 다 이제 좀 뭔가 추상적으로 썼는데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줄게요.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무형문화재가 만들어진 어떤 계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예를 들어 아리랑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죠.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아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막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 명칭이 기억이 안 나네. 노동요라는 명칭이 안 떠올랐어. 그러니까 그 노동요 같은 거의 일종으로 이제 이 아리랑이 이제 구전된 거잖아요. 이제 막 지역마다도 다르게. 근데 그 아리랑에 있는 가사 같은 걸 보면요, 다 대부분 뭡니까? 뭔가 이 서민의 약간 한 이런 거를 담아 있는 가사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과거의 시대적 배경, 서민들의 삶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거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래요. 이 무형문화재라는 게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다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나라의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배울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좀 뭐랄까 정체성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우리가 어떤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 여기서 세상을 형성하는 수단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해 민족이잖아. 한해 민족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무형문화재들이 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남사당놀이 막 이런 거 다 무형문화재잖아요. 근데 남사당놀이 뭐 아리랑 이런 것들 얘네들의 다 공통점이 뭡니까? 서민들이 뭔가 한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무형문화재가. 그럼 그것 자체가 뭡니까? 우리의 이 고유의 좀 어떤 민족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수단이 바로 무형문화재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어서 It is rooted in our culture and identities. 자, 그것은 뿌리 박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방금 나온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 박혀 있고요. 그리고 provides a foundation of wisdom and knowledge. 지혜와 지식의 초석을 제공한답니다. 그 다음에 upon which to build라고 나왔는데 이거 좀 잠깐 볼게요. 옆을 보시면은 여기 필기가 되어 있거든요. upon which it builds랑 똑같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짧게 설명하자면, 자, 전치사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어. 그럼 일단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렇죠? 뒤에 이렇게
이쪽으로 나오면 여기가 뭐다?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데요. 이 주어 있죠, 주어. 이 주어가 만약에 문장 주어와 일치한다고 해볼게요. 문장 주어와 일치하고요. 이 동사가 문장의 동사 시제와 일치한다고 쳐볼게요. 이 두 조건이 성립하면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지금처럼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의 초동사 원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주어는 문장 주어랑 똑같으니까 굳이 두 번 쓸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주어가 날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동사는 어차피 시제가 같으니까 이렇게 초동사 원형 형태로 바꿔준 겁니다. 그 바뀐 형태가 이거예요. 바뀐 형태가. upon which to build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 to build의 주어가 누구냐면요. it이에요. it이야. 이 it이 뭐냐? 무형문화재야. 무형문화재. 됐어? 그래서 원래 문장이 뭐였냐면은 upon which에 it builds 이렇게 나왔었어. 이게 원래 문장이야. 그런데 it이 가리키는 게 뭐야? 이거야, 이거. 이 it이랑 똑같아요. 주어 똑같죠? 그 다음에 builds, 현재 시제죠. 여기도 현재 시제잖아. is로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이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죠. 그러니까 to 부정사 형태인 to build라고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build에 만약 밑줄이 쳐져 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해석할 때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이 하면 돼요. Upon which to build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ll. 모두를 위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룬 지식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지혜와 지식의 초석. 이거를 제공한다는 거죠. 뭐가요? 무형문화재가. 이것도 패러프레이징 해볼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무형문화재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에 뿌리 박혀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잘 보존을 하면은 그 무형문화재 자체가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준다. 이 얘기 하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무형문화재가요. 지혜와 지식의 초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즉 아까 전에 말했던 건데 아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준다 그 이야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형문화재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과거가 어땠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지혜나 지식의 기반을 다져준다는 거예요. 이 무형문화재를 잘 공부하면요. 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막 이런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과거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미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일종의 배울 수 있는 거잖아. 역사를 통해서. 그거랑 비슷한 거야.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에 초석을 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실컷 얘기한 건 뭐냐면 무형문화재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거든 또 이런 역할을 하거든 또 이런 역할을 해. 다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냥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무형문화재가 겁나 중요하다.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각 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준다고.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잘 보존해서 우리 후세에 잘 물려줘야겠지 이 얘기하는 거야. 결국 이게 핵심이에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무형문화재는 is a precious asset이라고 딱 나왔잖아. 소중한 자산이라고요. For communities, groups, and individuals across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 단체, 개인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산이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only they can protect it이라고 나왔는데 자, 별거 아닌데 여기도 좀 잠깐 볼게요. 법적인 거. 이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체크할게요. Only they can까지만 체크할게요. 이거 뭐냐면요. 도치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도치시키면 안 된다. 도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흔히 only가 문두에 나오면 뭐 도치가 된다 뭐 이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이제 도치를 시킬 때 그 only랑은 좀 다르게 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only를 이용한 도치를 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도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only가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다른 녀석과 섞여서 나와요. 예를 들면 only after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not only but also 이렇게 다른 단어와 섞여서 함께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only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only만 나와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도치가 가능하긴 해요.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only의 역할은 뭐냐면요. 얘가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동사를요. 근데
여기에서의 only는요 they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동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only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도치구문과는 좀 다른 녀석이다. 그냥 원래 어순으로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별거 아니에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오로지 그들만이 can protect it. 그것을 보호할 수 있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그것을 보호할 수 있대. 그것은 뭐냐? 이건 쉽네. 그것은 뭐야? 무형문화재죠. 그렇죠? 단서로 나왔으니까. 다르듯이. 이건 뭐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 얘네들이야. 됐어요? 오로지 이 사람들만이 무형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pass on, 건네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미래의 세대에게요. 됐어요? 자, the following pages. 자,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는 offer an insight. 통찰력을 제공하는데 그 통찰력이 어떤 거냐? Into the great diversity of humanity's living heritage across the world. 전 세계의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 문화유산이겠죠. 이 유산의 대단한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쉽게 말하면 자,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여기까지가 뭐냐? 야, 무형문화재라는 거 겁나 중요해. 왜? 이러이러하니까 앞에서 실컷 얘기했죠. 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주고 뭐 문화적 정체성을 말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 이러니까 무형문화재가 소중한 자산인 거야. 그런데 그 소중한 자산을 우리만이 보존할 수 있어. 여기서 내가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 그 문화 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겠죠. 보존해서 미래 세대에게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뭘 소개할 거냐? 다음 페이지부터 각 여러 나라별로 어떤 무형문화재가 있는가 그거 한번 보여줄 거야. 이걸 통해서 너네가 어떤 영감을 얻게 될 거야. 너네한테 내가 통찰력을 일깨워줄게. 그거 말하는 거였지. 됐어? 아까 말했잖아. 카스텔 이야기, 리치타르 이야기, 터긴 이야기에서 전부 다 시사하는 바가 다르다고 했어요. 이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걸 말하고 싶다. 저 무형문화재를 통해서 이런 걸 말하고 싶다. 이게 파트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무형문화재라는 게 이런 역할들을 다양하게 하는구나라는 걸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보여줌으로써 너에게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요. At a time of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주협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게 비상 교과서잖아요. 이 교과서가 이 일산 지역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예전에 제가 대화고 내신 대비할 때 대화고가 서술형으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재밌는 패턴 하나 보여주면 여기 잘 기억해 두세요. At a time of 어쩌고 나와 있죠. 자, 잠깐만 제가 넘겨볼게요. 여러분 안 넘겨도 돼요. 자, 카스텔 이야기거든요. At a time when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리치타르 이야기 볼게요. 리치타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In a time when 보이세요? 패턴이 똑같죠? At a time, in a time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뭡니까?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다 시사하는 바들이에요. 이 리치타르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다. 아까 at a time 나오죠? 카스텔 이야기를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다. 즉, at a time, in a time 하고 나왔던 이 부분이 다 뭡니까? 각 파트의 요지예요. 요지. 됐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한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at a time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갔냐?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 첫 번째 이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지금까지 실컷 무형문화재 중요하다. 그러니까 잘 보존합시다. 내가 이제 예시 들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At a time of rapid and profound change. 빠르고 심오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must strengthen our resolve. 우리의 결의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take action, 조치를 취해야 한다. To preserve this heritage for the benefit of future generations. 자,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유산, 즉 무형문화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결의를 가지고 그리고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의 이제 핵심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씩 정리돼서 나오겠죠. 휴먼 타워스, 카스텔 이야기부터 나오겠네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본문 2번인데요. 본문 2번까지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렇지? 자, 가봅시다. 휴먼 타워스, 인간 탑이래요. In the months between spring and autumn. 자, 봄과 가을 사이에 몇 달 동안 스페인의 카탈로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build castells. 그래서 카스텔을 만드는데 during street festival. 거리 축제 동안 카스텔을 만든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A castle is a tower of people.
자, 그럼 카스텔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카스텔이라는 게 뭐냐?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탑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 Standing on each other's shoulders. 각각의 서로의 어깨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탑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종종 raised as high as 10 levels. 그래서 10층만큼 높이로 올려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이 좀 중요합니다. 이 문장의 별표를 넣을게요. 자, 이 문장이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